현대의 화성은 경기도 서부의 주요 도시로서 서해를 면한 해안 도시입니다. 북쪽에 조성된 시야호로 인하여 체감하기 어려우나 일제강점기까지도 북으로는 마도면까지, 남쪽으로는 남양읍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3km의 좁은 목으로 방어되는 신라의 서해안 전략시설인 당성은 반도의 중심인 구봉산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성은 사서에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신라 선덕여왕 11년 8월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빼앗으려 하다라는 기사,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나라로 통하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당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연결되는 기사가 백제의자왕 3년 11월에도 등장하지요. 고구려와 화친을 맺다라는 제목입니다. 왕이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는데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 조공하러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 마침내 군사를 내어 공격하니 신라왕 덕만이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군사를 철수시켰다. 당성, 즉 당항성이 신라와 당이 교통하는 주요 항구로서 고구려 백제의 우선 공략 대상이었음에 주목합니다. 642년 8월에는 대야성과 7월에는 서쪽의 40여 성을 백제에 점령당하고 638년에는 고구려와 칠중성 전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 타개를 위해 신라 조정은 당나라를 끌어들이려 외교책을 병행하고 있었지요. 선덕여왕 치세 후반은 온통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기사입니다. 위로는 고구려, 아래로는 백제의 공략에 이 요새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더욱 중요한 거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치상 당항성은 처음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475년 백제의 한성 상실 이후 신라가 북상하기 전까지 고구려에 속했습니다. 백제의 영역일 때 당성은 힘의 축선이 벗어나 있었으나 신라가 점령한 이후로는 당과 가장 가까운 통로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부상하게 되지요. 삼국사기 잡지질이 신라 당은군 기사에 고구려 때 당성군이었던 것을 신라 경덕왕 때 당은군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름에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덕왕 4년 2월에 당은군을 당성진으로 하고 사찬 극정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828년에는 장보고로 하여금 1만의 군사로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는데 서쪽급 변방의 남과 북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덕왕 때 있었던 김원창의 난에 영향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요. 화성의 당성은 삼국시대와 신라 발해 시기에 걸쳐 명칭이 당성, 당은, 당성으로 변화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백제군이 공격하려 한 당항성을 여기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제3의 지역인 한강 하류로 본 연구도 있습니다. 당과의 통로였고 고구려의 한산주의 주군현성에 당성이 등장하여 고구려에 치우친 서해안 지역으로 봅니다만 역시 주류 의견은 현재의 당성입니다. 높은 밀집도의 성곽과 고분군, 유물산포지가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성과 남양읍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무려 15km에 달하는 장성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남양장성입니다. 이 장성은 신라 발해 시기 것으로 적방향을 북쪽으로 하여 축조된 당성을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나가 남양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르는 모습입니다. 흥덕왕 때 당성진으로 하여 군사적 능력을 부과시킬 때 그때 축조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지형을 가로로 가르는 것이 방어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있지요. 토축 토로로 말미암아 말을 키우던 목장성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당성에 딸린 수많은 유적들이 대부분 장성 남단에 있다는 것이 전자에 기울게 합니다. 당성 아래 화성 상안리 유물산포지는 신라 발해 시기부터 고려시대의 것으로
대규모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이는 관공서나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단위 시설로 그 규모가 매우 인상적이며 백곡리 고분군이 동편 능선에 그 아래 백곡리 토성이 있습니다. 상한리 유적에는 기와가마가 있지요. 통일 이후에도 겹겹이 방어되고 육성되는 신라의 새거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백곡리에는 신라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곡리 고분군과 함께 고분군과 당성 사이의 구릉지에는 백곡리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쪽으로는 4세기 후반 축성된 청명산성이 있습니다. 모두 백제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산포지 한가운데 주목할 만한 유적지가 있지요. 백사라는 명문 와편까지 확인되는 백곡리 사지입니다. 유물들의 수준까지 높아 중요한 사찰이었겠으나 기록은 전무한 형편이고 유구가 많이 훼손되어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신라라는 의견을 따르면 6세기 중반 경기 서부로 진출한 시기 이후에 창건된 것으로 신라 승려들의 당나라 유학길의 경유지로 보여지며 백제라는 의견을 따르면 한성기 475년 5세기 이전 유적이어야 정황이 맞겠습니다. 즉 백제의 초기 불교 유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지역이었음이 틀림없겠지요. 백제가 부르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성 1차성 하부에서 백제 토기가 발견되는 것과 함께 정상에서는 청동기 집터가, 상한리 유적에서는 청동기 유물산포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부터 연속적인 일대의 중심 새거지, 마한의 고대 소국도 근원했음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학계에서는 남양에 원양국이 있었을 것으로 보며 순서대로 청동기, 마한, 백제, 한성기를 거쳐 475년 이후로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가 553년 신라가 한강으로 진출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당성의 정상부를 두른 1차성이 축성됩니다. 1차성은 백제 축성설과 신라 축성설이 있는데 백제설은 시간대가 매우 협소합니다만 1차성벽 하부의 백제 토기들을 미루어 475년 이전 혹은 신라가 나제 동맹을 깨면서 경기도를 차지한 6세기 중반의 짧은 기간일 가능성이 있겠지요. 2차성의 축성은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이후이며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당, 관, 택 같은 명문화가 대량으로 출토되므로 육성된 새거지로서 이후의 사석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새거지는 최소한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문명의 번영을 위해 벌였던 치열한 투쟁의 흔적이며 현대 한국인을 형성한 고대 백제와 신라의 양면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은빛 바다가 보이는 정상의 조망은 번갈아 자리에 쓸 양국의 군사들이 앞과 뒤에서 바라봤을 광경이며 선박과 가도의 교차점을 내려다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가도의 흔적이 발굴되었으므로 용인 보정동의 삼국 새거지와 연결되었을 것이며 여기서 동쪽으로는 할미산성을 거쳐 남한강으로 북쪽으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충궁동 유적 등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졌겠지요. 신라 발해시대 신라의 승려들은 당나라 유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체계적인 수학을 했습니다. 이 유학길은 경주에서 당성을 거쳐 당나라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며 의상과 원효도 당나라 유학의 이 길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원효가 해골물을 마신 무덤이 백곡리 고분군 중 백제의 폐고분 중 하나였을 것이라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일체 유심조가 태어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